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공동체적 이윤을 분배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병폐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체제로는 양극화나 빈곤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자각에서 주도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들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많은 토대를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6일 북구 주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조호석 의원님들과 시의원, 부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전문가들과 함께 전라북도 완주를 방문했습니다. 주민과 군청의 중간 지원조적인 커뮤니티 비즈센터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꾸러미 사업단 그리고 용진농협 등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주민들은 마을 기업을 살려서 특화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잘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광주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정신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 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민주화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마다 그 정신은 발현되었습니다. 광주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갈수록 긴급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가장 사회적 경제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정신인 공동체 정신이 사회적 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지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고 컨트롤 타워 역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이론화된 그리고 교육과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 지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충청남도 그리고 전북 완주군의 경우에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한 주문으로 최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800억의 예산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400억은 시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400억은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이지요. 광주시에서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기금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전히 활발한 논의에 근거한 사회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질 여러 가지 조례에는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회에 역박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종합 계획과 기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5.18) 통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위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5.18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얼마 전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불안, 불만, 죄의식 이런 것들이 43%를 차지했습니다. 5.18 하면 민주화, 대동정신, 공동체, 평화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5.18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 인식과 단체 간의 이권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갈수록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5.18 묘역을 1년에 100만 정도가 찾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지요. 5.18 묘역을 왔던 분들이 광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광주의 먹거리와 잠잘 자리와 여러 가지가 홍보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껏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18 묘역을 찾는 사람들을 연말이나 연초에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5.18 사적지를 자료를 보내주거나 부근에 있는 먹거리 장소를 홍보하거나 또는 잠잘 자리를 홍보하거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18 올 사람을 연초에나 연말에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5.18을 언제 올 것인지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5.18 사적지에 대한 자료나 먹거리나 잠잘 자리나 관광 코스를 보내준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더구나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에 대한 연계가 훨씬 더 됨으로 인해서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5.18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5.18 마을 부근에 5.18 체험홈을 만들고 대략 20명, 30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우리는 이런 것을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방문객께 숙박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농공단지를 조성했던 농산물이나 또 좋은 그 농산물 먹거리를 직접 제공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5.18 당시의 이야기를 주민과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5.18과 연계된 5.18 사적지를 지금 현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길 또는 5.18과 5월 망월묘역과 무등산을 연계한 5월 무등산길 그리고 광주의 자랑인 여러 가지 문화 비엔날레나 중해공원 그리고 가사문화권을 연계한 5월 문화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전거로 돌거나 또는 트레킹을 하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돈다면 광주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광주 5.18 묘역에 5.18 체험홈을 만드는 데 광주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18 묘역 부근을 친환경 농공단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생산한 로컬 푸드 형태의 판매장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월 문화길, 5월 민주화길, 5월 무등산길에 대한 관광 자원의 활성화에 국립공원과 국립묘역이 연계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마다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즉 5.18 마을 부근에는 5월 체험홈이라든가 또는 분토마을이나 또한 월산마을에 가장 요즘에 잘하고 있는 천연염색이라든가 효소 또 금곡마을의 수박이나 분청사기 또한 평촌마을의 한옥초공원 이런 것과 연계한 마을마다의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연계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그래서 5.18 부상자와 가족들이 또한 주민들이 먹거리와 일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